백세 시대 백세코인 백호입니다. 알트코인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1600달러 선에 계속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거래 상황은 1640달러 선에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일주일 전보다는 3% 오른 가격이지만 비트코인은 일주일 동안에 5%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코인데스크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등 이더리움 고래들이 거래소로 이더를 입금하면서 14개월 내로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이더는 0.06026, 그러니까 이더와 BTC의 비례한 거를 체크해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거래소로 이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겼습니다. 그 영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래소의 자산을 예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도 의사를 나타내고 인출은 매집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부테린의 위상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더리움은 그레스케일이 선물 상장 지수 펀드를 신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선물 ETF, 이더리움 선물 ETF가 10월 중순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 모멘텀을 갖게 될 텐데요. 자, 그레스케일이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신청한 것, 이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레스케일이 승인이 더 까다로운 조건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933년도에 증권법을 적용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1933년 증권법은 1940년 제정된 투자회사법보다 투자자 보호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더 강력한 제재력을 부과하기 때문에 SEC의 승인이 더 까다롭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케일의 이 1933년 증권법 적용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은 최근 그리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 승소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케일의 이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더리움 선물 ETF를 처음으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중순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한 기업은 그리스케일 외에 비트와이즈, 라운드힐, 바네크, 프로쉐어즈, 아크인베스트, 21쉐어즈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에 이 쏠린 눈, 이 상황에서 SEC의 승인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것이고 이더리움만 상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어느 정도 정체를 가질 가능성은 있겠죠. 이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벤트 그 이전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에 관한 것, 이것이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인으로 이어지면은 이더리움은 큰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0.51달러 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0.5달러 선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0.5달러 선을 지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리플 CEO는 리플 CEO로 스튜어트 알데로티를 포함해서 글로벌 정책팀과 함께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법안을 제안하는 의원들을 만나서 규제에 대한 것들을 체크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제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래야만 기관의 자금에 들어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대표가 의원들을 만나서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규제안이 만들어져야 이 시장에,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코인이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텔레그램과의 협업 기대감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솔라나를 제치고 9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톤코인의 상승이 지속될지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톤코인 이 세 개의 코인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보도록 했는데요. 먼저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163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600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있는 이벤트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을 앞두고 한 달 정도는 횡보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승인된 다음에 신청이 승인된 다음에 보이는 것은 이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매물이 있는 자리가 1800, 1900달러 선이죠.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한 달간은 좀 버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인내의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인내의 시간 이후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강력한 거래량 흠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버텨보시죠. 그리고 승인이 불발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바닥 깊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600달러를 약간 하회한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서 하락을 딛고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유념해야 될 것은 1800달러부터 1900달러 있는 그 매물대이지 하락을 했을 때 더 깊게 빠지는 것에 대한 염려는 불필요한 염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플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리플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리플은 현재 0.524달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리플은 21선의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21선 위에 안착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안정적인데요. 급등 이후에 줄기차게 하락을 했지만 현재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0.52달러, 0.55달러 그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매물이 적은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면 0.55달러까지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면 그 위로는 매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 이후에는 매물대가 적은 구간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볼린저 밴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 지금 상단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되면서 저항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플은 이 매물대와 그다음 볼린저 밴드 상단을 확장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해서 전개되면서 매물대가 적은 구간으로 가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톤코인입니다. 톤코인이 최근 두 달간 2배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톤코인을 매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리 단계로 봐야 될까요? 일본 상황에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은 2주 연속 상승, 강력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점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고점 두 개를 연결하면 물론 이 추세 연결 상단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지만 1, 2, 3 고점을 보여주는 1, 2, 3 세 번째의 고점 자리에 왔다는 것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제2의 톤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을 볼 때 저항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이동평균선, 이평선이죠. 이평선에 61선, 121선, 241선, 361선 이런 것들이 저항이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도 저항입니다. 구름층 상단, 기준선 이런 자리가 다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삼봉 세 번째 보이는 고점에 도달할 때 그다음에 자리가 바뀔 때 1불에서 2불, 2불에서 3달러 이렇게 9달러에서 10달러 자릿수 바뀔 때 저항이다. 라고 할 수, 피보나치 되돌림 기법에 의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의 비율적인 수치에 의한 자리, 이런 자리도 다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쌍봉도 저항입니다. 두 개의 봉우리를 형성하는 자리, 그 자리로 저항이고, 그 다음에 매물대, 이런 것들이 다 저항입니다. 매물이 많은 자리들. 이런 7자리의 저항,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코인 차트 분석방에 들어오면은 저항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다음에 지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드립니다. 단기 대응하는 법, 그래서 롱숏 포지션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필수 정보를 기준으로 한 중장기 대응법,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는지 차트 분석법도 알려드립니다. 톤코인이 급등했는데 톤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보여줬던 준비운동했던 그런 자리들이 있는 좋은 상승이 기대되는 제2의 톤코인, 그 톤코인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차트 분석법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차트 분석방 입장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